밤새 편에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증권면 증권면 1면과 6면에 걸쳐서 벨류지수의 이제 특별 편입으로 새로 편입된 5개 종목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탄핵 전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올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 밸류업 지수가 최근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책 수혜주로 엮이면서 좀 주춤했었죠. 근데 이제 뭔가 좀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 5개 아주 우량한 종목들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KB금융, 현대모비스, 하나금융, 그다음에 KT, SK텔레콤 등 모두 5개 종목입니다.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국내 아주 우량한 대형 주들이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왜 그때 9월 말에 9월 30일 날 편입될 때는 왜 이 회사들은 빠져 있었냐? 뭐 이제 밸류업 지수에 이제 이 편입 기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제 6월 달에 정기적인 밸류업 이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땡겨서 올해 이런 논란들을 일단 빨리 잠재우고 가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5개 종목 추가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5개 종목들이 편입이 돼서 이제 105개 종목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 6월에 정기 리밸런싱 때까지는 추가 편입, 뭐 특별 편입 또는 편출은 없을 예정이다. 이렇게 어제 거래소가 못을 박았습니다. 또 어제 이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과 관련돼서 또 하나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수급 문제인데요. 2차 밸류업 펀드 3천억 조성을 좀 하겠다. 이게 사실 지난번 9월 말에 얘기 나올 때 일단은 방향성은 나왔던 얘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 연내 이제 조성을 해서 연내에 이제 가급적 시장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어제 꺼내놨습니다. 여기에 민간 자금 매칭분 300억도 올해 내로 끝내서 이것도 역시 연내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3,300억 정도 추가 자금이 또 시장에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5개 편입 종목 시장 반응을 좀 보니까요, 싹 그렇게 뭐 화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상고하저 분위기였던 탓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KB금융, 하나금융은 다 떨어졌고요. 현대모비스는 2%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어제 그 통신주 2개 회사, 그러니까 KT는 3.5%, 이 정도가 좀 나왔으면 딱 좋았는데 KT만 그랬고 SK텔레콤도 강보합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뜨뜻미지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통신주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이 많고 금융주들은 좀 여전히 시장에서 조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 역시 환율 문제가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시장에서 이 관련된 부분은 좀 2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밸류업 관련돼서 이 세제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래 좀 유인책으로 좀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배당 관련된 뭐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단 무산이 됐기 때문에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이 상당히 좀 이게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긴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의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제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 부분 간에 좀 여전히 줄다리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 자체가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이제 이를테면 여야가 얼마나 가질지 참 이것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제 야당 쪽으로 무게의 힘이 좀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본시장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안 쪽으로 무게가 더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번째, 3번째 기사는 이 수급 쪽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개인과 외국인의 얘기인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다음에 개인이 어제 대거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개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합쳐서 한 5,7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한 8거래일 만이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개인들이 매일 거의 주식을 파는 데 급급했다가 탄핵안이 가결돼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뭐 이제 바닥권이다 생각을 하고 좀 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뭐 사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도 규모가 계속 크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1,000억대 안쪽까지 이제 매도 규모가 줄다가 어제 다시 4,000억대로 매도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표를 한번 보면은요. 어제 개인 투자자 순매 상위 종목을 보면은 삼성, 카카오, 알테오젠, 기아, 유한양행, 벡트, MNC 솔루션, 현대차, HD 한국조선이랑 카카오페이입니다.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의 전체 순매수 금액의 한 40% 정도, 그러니까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보면 카카오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두 종목, 알테오젠, 유한양행, 바이오 대표주들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기아, 현대차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도 2개 있고, 그다음에 벡트하고 MNC솔루션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입니다. 이 신규 새내기주들을 또 대거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의 순매수는 탄핵안 가결됐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됐다. 지금 코스피가 뭐 그러나 코스닥 모두 거의 외환위기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좀 저평가된 상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때 탄핵 가결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 두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신중한 입장도 있습니다. 아직 펀더멘털이 좀 뚜렷하게 개선된 것도 아니고 아직 환율 수준도 높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요. 또 트럼프 얘기도 좀 당연히 나오고 있고 아직은 좀 고려해야 될 그런 리스크, 변수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2016년도에 그때 2016년도에 탄핵 가결되고 2017년도에 코스피가 20%가 넘게 올랐는데 이제 그때를 너무 이제 염두에 두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이제 기관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일하게 사실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였던 건 기관입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대거 순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금액이 한 8거래일 동안 2조 5천억 정도 되니까 뭐 거의 기관들이 장을 바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기관들의 수익률 상황을 이제 평가를 좀 해본 건데요. 그 종목을 한번 보면은요. 계엄 사태 이후 이제 기관들이 매수한 상위 종목을 좀 보면 일단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기, 현대차, 그다음에 KB금융, 기아,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10종목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인데요. 수익률을 좀 보면 이제 수익률보다 먼저 이제 얼마나 샀는지부터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삼성전자가 거의 40% 가까이, 그다음에 SK하이닉스까지 해서 이 두 종목에만 전체 기관들 순매수 금액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한 57%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쭉 나머지 종목들 저렇게 매수를 했는데 카카오를 1,300억 넘게 매수한 게 좀 눈에 띄죠. 자,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2.4%, 하이닉스 5% 넘게 올라서 비교적 괜찮았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부담 때문에 마이너스 한 1% 정도. 그다음에 KB금융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3% 넘게 하락했고 기아도 약보합 정도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은 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삼성전기는 11% 가까이 올랐고 SK이노베이션 5%, 삼성중공업도 5%, 현대차도 1%가 넘게,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그러니까 카카오 정도 빼고 나서 카카오랑 KB금융 빼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 플러스를 기록을 했으니까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샀고 수익률도 지난 8거래일 동안 상당히 좋았다. 여기에 또 연기금이 이제 지금 연말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한 19조 정도 된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이 연말까지 조금 더 어떤 매수세를 좀 끌어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기관도 매수 규모가 좀 대폭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쉬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이 기관들 이 수급 문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타랠리 얘기가 다시 좀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산타랠리 사실상 올해는 뭐 끝났다 이런 분위기들이 특히 이제 탄핵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좀 시장에 크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탄핵 사태가 이제 해결이 이 탄핵 정국으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가 해결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 산타랠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볼 만한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KLX라는 지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 계엄 사태 전후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방송통신 관련된 KLX 지수, 이게 이제 1.57%로 탄핵 소추 전과 그 이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유틸리티도 좀 강보합정 수준에서 1.5%대로 뚜렷하게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막대 그래프죠. KLX 에너지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무려 10%가 넘게 급락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역시 탄핵 가결된 이후에 1%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부진했던 그런 섹터들이 탄핵안에 가결되고 난 이후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번에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라는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20% 전후 이렇게 주가가 거의 폭락을 한 수준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번 산타랠리에서는 이제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느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특히 실적이 괜찮은데도 낙폭이 컸던 섹터들, 에너지, 기계, 조선, 자동차, 방산,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을 좀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7일이니까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일주일여 정도 남은 상황인데, 글쎄요, 산타랠리가 과연 우리한테 와 줄지 사실 당장 오늘부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